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 청년부 팔로워 MT 게스트로 저희 두 가정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동겸 집사님, 이윤지 집사님, 하담이 김윤지 죄송합니다. 이윤지는 누구니? 전화. 김윤지 집사님, 그다음에 하담이 레언이, 그다음에 김태한 성도님, 조은미 성도님. 우리 앞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단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하니까 꽉 찰 줄 알았는데 네, 그 질문지 다 받아보셨죠? 네, 좀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좀 먼저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두 커플 다 이제 청년부 생활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좀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년부로 있다가 이제 좀 장년이 됐을 때 신앙과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어떤 좋은 점들이 있고 단점은 얘기해야 되나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질문지를 사실 다 드렸잖아요. 제가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릴 건데 청년부 생활하다가 좀 삶의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청년부 이제 안에서 청년부일 때 서로 교회에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교제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참 청년부 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쉽진 않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일이고 또 더 신중하게 다른 청년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청년부 졸업하고 작년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없어졌지만 이제 청년들이 어쨌든 아직도 계속 이제 또 보고 있으니까 더 좀 잘해야 된다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예배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도 리더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 리더로서 리더 교육이나 어떤 뭐 MT라든지 수련회라든지 기본적인 주일 예배, 또 청년으로서 섬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서 이제 떠나서 장년으로 오게 됐을 때 만약에 조금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매주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고 지나고 나니까 그때 조금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런 후회도 좀 있고, 뭐 세런들한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서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뭐 기도회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을 좀 더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 작년이 되니까 그런 기회들이 조금 기회랑 시간이랑 뭐 여건들이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한테 지금 많이 권하고 싶고, 지금 뭐 어떤 뭐 결혼이든 취업이든 어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떠나기 전까지는 잘 섬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청년회 때랑 이제 작년회 때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진짜 큰 변화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제일 큰 변화라고 느꼈던 거는 일단 지금도 제가 작년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지만, 그러니까 청년부 안에서는 리더로 섬기면 같이 리더 공동체 안에서 뭐 나눔을 하고, 또 일단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뭐 윤지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요즘에 삶은 어때, 이렇게 뭔가 안부를 물어봐주고, 이런 이렇게 좀 더 작은 소속감도 있고, 좀 이렇게 이렇게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좀 존재가 컸던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니까 약간 그런 게 뭔가 나의 뭔가 영혼에 대해서 뭔가 물어봐 줄 수 있는 이렇게 리더가 사실은 가깝게 없다는 그런 부재가 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힘들게 다가올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빈자리를 좀 많이 느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배적인 상황도 일단 가정이 생기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고 예배 가고 이렇게 했던 환경이랑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가정이 우선인 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제약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이게 청년회 때 뭐 내가 신앙생활했던 형식들, 예배 참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게 이제 작년이 돼서도 그게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모습이라고 약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끝까지 지켜야지. 나는 좀 이렇게 뭔가 결혼을 하면 다들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뭔가 더 이렇게 잘 해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애씀이 많았는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예배, 내가 생각한 예배 형식, 기준 이런 것들을 뭔가 지켜내는 게 나의 뭔가 제가 지금의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불러주신 이 가정의 자리에서 또 어떻게 진짜 예배하는 모습,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상황에 나눠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저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저의 예배하는 생활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수예배, 뭐 금요철야 막 이렇게 가지만 지금은 뭐 아기 낮잠 잘 때 그냥 온라인으로 틀어놓고 수요예배 드리고 뭐 큐티하고 이런 식으로 뭐 아기를 돌볼 때 그냥 말씀 계속 듣고 싶은 거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의 저는 주부니까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나의 이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 다름이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무조건 예배는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제대로 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그런 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춰서 좀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게 저 삶에서는 좀 많이 변화였고 그러니까 뭔가 때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는 뭔가 함께 공동체로 진짜 예배하고 모이고 뭐 이런 거를 배우고 막 누릴 수 있는 때가 있는 것 같고 좀 약간의 또 상황이 바뀌어서 좀 더 1대1로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는 방법을 또 배우는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아이들이 어쨌든 클 거잖아요. 또 크면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또 하나 예배 자리 불러 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에 맞춰서 그런 변화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이 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수는 마지막에. 네. 네. 은미 성도님. 일단 청년부에 있으면 뭐 리더 모임도 있고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기도에도 혼자면 안 나오겠지만 새벽기도 같이 나오자 해서 같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장치들이 되게 많은데 작년에 올라가니까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이제 셀 모임이 아직은 이제 교제 위주로만 있어가지고 혹시 뭐 일정이 있어서 못 모이게 되면 그날 셀 모임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되고 뭐 교제가 있거나 이렇게 뭔가 이 진도를 나가야 하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신앙을 챙길 수 없는 거라고를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청년 때에 했던 습관들이나 아니면 청년 때에 하면서 하나님과 가졌던 추억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 외부적으로 나를 잡아주는 게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큐티 해야지, 한 번 더 뭐 해야지 이렇게가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때 그 시간들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 뭐 리더 모임 토요일 날 남들 다 놀고 싶은 그 시간대에 와가지고 뭐 하고 새벽에 더 자고 싶은데 더 어쨌든 깨서 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게 조금 남아있고 그런 유익들을 누리니까 제가 작년 돼서도 이 유익들 내가 알았던 유익인데 더 누리고 싶다, 더 찾고 싶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나갔던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좀 잘 보냈고 그게 또 작년에 와서도 도움이 되고 나아갈 이제 방향이 또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뭐냐면은 그 고등학생 있을 때 대학교 올라가면은 너무나 큰 세상이 펼쳐지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자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또 결혼하고 나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범주가 점점점 더 넓어지는데 아까 전에 다들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만한 자유가 있고 대신에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지는 거죠. 근데 좀 다른 건 뭐냐면은 그 청년부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내가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서는 그 수많은 자유 중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추억을 다시 또 새기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 때 있었던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아지는 것도 있고 시간이 또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만 누릴 수 있었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두 번째 카테고리로 좀 넘어가자면, 사실 두 가정을 모신 이유가 청년들이 이제 자주 입에서 나왔던 분들이 두 부부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좋았다, 너무 참 훌륭한 리더들이었다, 정말인데. 예, 그래서 네, 진짜 많이 회자가 됐어요. 여기 안 온 청년들도 감사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공동체에 있다 보면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그렇게 좀 사람한테 지칠 때도 있고, 그런 고민들이 청년들이 참 많이 질문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그런 어려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또 어떻게 좀 대처하셨었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번에는 저쪽에서부터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랑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나는 A로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B로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B로 얘기했지만 내가 A를 B로 잘못 얘기해서 사람들이 B로 알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툴 수밖에 없긴 한데, 그 상황에서 제가 셀장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목사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셀원들이 나를 배신할지언정 우리는 배신하지 말자, 그 말이 제일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신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는 기도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게,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그 1000데나리온을 못 갚아주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걸 못 해주냐? 라고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탕감받았는데 동일하게 사랑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랑하게 되면은 상처를 받아도 그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질문 받았을 때 셀 안에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로 이해를 했는데, 셀에서 갈등이 생기면 진짜 좀 어려운 게, 그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셀원들도 그게 영향을 받아요. 자기는 모르지만. 근데 이 시간이 어쨌든 중요하니까 하긴 해야 되고, 이 갈등이 생기는 지체들끼리 너무 티를 내고,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웠을 텐데, 근데 그 시간을 일단은 도망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 그 상대 가서 또 들어주고, 이제 조금 이렇게 중재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다른 지체들한테도 그게 영향이 안 갈 순 없지만 좀 최대한 이제 좀 이렇게 화제를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만 누군가에 대해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다 얘기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감당해야 될 거라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잘 맞춰지고 나서는 나중에 그 지체들이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는 자기도 좀 잘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어쨌든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마음 투자하고 뭐 재정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내가 눈물 이렇게 씨를 뿌렸던 것들이 지금 당장에 열매 맺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나고 나면 헛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돼서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갈등들도 조금 제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화한테 이제 뭔가 있다 하더라도 갚는 게 나한테 있지 않다. 혹시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기분 나쁘지 그게 내가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판단을 계속 유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가 뭔가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그런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냥 해야 할 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상처받았다 해서 나도 똑같이 상처해야지 이게 아니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바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좀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런 질문도 있어요. 원래 그 사람들 원래 착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려웠죠. 그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다 어려웠죠, 마음이. 갈등 생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예. 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참 감사하네요. 네, 혹시 두 분은 그러니까 리더하면서 모든 과정이 씨름했던 과정인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과 이렇게 마지막까지의 시간을 보면 뭐 처음에는 분노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빠도 배신 얘기했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섬기고 한 만큼 사실 이렇게 거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냥 뭔가 어떤 방법이라기보다 그냥 저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고 이렇게 일시적일 수도 없고 꾸준하게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에너지와 시간과 마음이 많이 쏟아지는 행위라는 것들을 사랑은 저한테는 좀 아픈 거거든요. 엄청 아픈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울어야 될 때도 화도 내야 되고 막 그렇게 마음을 쓰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그냥 그 모든 게 리더의 시간 동안 배웠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중에서 이제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함께 지내기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뭐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일단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어떤 청년들이 또 계신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우선은 예를 들면 이제 전혀 그 안면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막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불편할 수 있고 나도 잘 모르는 상태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셀 모임이라든지 수련회라든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면은 그다음 예배 때나 아니면 어디서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네 특별하게 더 대한다고 해서 뭐 더 나아진다거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네, 그 이제 좀 그분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자연스럽게 조금 그냥 똑같은 다른 세론들과 다 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훨씬 마음 편하고 그런 두려움이 없어야지 마음에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도 치고 그분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저도 편안하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떤 편견을 안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보다 또 뭐 질문자가 제가 뭐 연령대를 모르겠지만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 잘 하고 싶은데 잘 얘기하고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뭐 그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들을 더 만날 때가 많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리더로서나 셀장으로서 같이 셀원으로서 맞이할 때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들은 있었는데 우선은 편안하게 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서 그렇게 어떤 형성 인간 관계를 처음 그냥 일상적인 주제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조금 파악하고 내가 모른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역자분들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리더라든지 그 전에 셀 했던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질문이 부셀장과 소통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그거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부셀장이랑 소통이 잘 안 됐고요. 네, 안 되게 하려면은 안 되는 점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얘기 어떻게 하면 안 되더라. 일단은 건의로 찍어 누르면 됩니다. 네, 뭔가 이제 같이 이제 셀을 꾸린다든지 아니면 임원으로서 이제 뭐 회장 부회장 있으면 이렇게 같이 임원진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당연히 부셀장은 어떻게 보면 못할 수도 있고 미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막 일단 얼굴이 이제 찌그러지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소통도 안 되고, 네, 그만하고 싶다. 목사님 저리도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뭐 벌써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부셀장과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세일이 됐을 때 신방 1대1로 만나셔서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면서 같이 어떻게 나는 이렇게 셀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특별하게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될 세런들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세런들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혹시 현호는 리더가 아닌가요? 김현호? 네. 현호 오늘 원래 오는데 그죠? 운전 연수 때문에 못 왔어요. 네네. 제가 뭐 저도 깜빡 잊고 있다가 이제 예배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현호를 보게 됐는데 현호가 제가 이제 리더로 있을 때 되게 타지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친구였는데 네, 그래서 방학 때나 이렇게 수련회도 와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새 가족으로 왔었으니까 잘 챙겨주겠다고 뭐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연락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새 와서 이렇게 리더도 하고 또 부산으로 정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괜시리 그렇게 연락을 못했던 게 미안하기도 한데 그렇게 못했음에도 또 이렇게 와서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세론들을 대하실 때 타지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편견 없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들도 리더로서 또 섬기고 또 나중에 세론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취업을 해서 나가셔서 어떤 직장에서의 그런 뭐 역할들도 있으실 테고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멀리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타지에서 뭐 별로 뭐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나중에는 근데 또 다 이 청년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고 또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드는 생각이 어쨌든 네 분 다 내가 열심히 하고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기도도 했는데 당장 막 안 변하는 상황들 사실 오늘 저도 좀 속상했던 게 너무 좋은 분들 모셨는데 안 온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도 다 표정이 되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다 과정인 거죠, 그죠? 네,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셨고 그렇게 좀 답답하고 막막했던 시간들이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좀 질문들이 있었냐면 이제 딱 봐도 쟤는 지금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막 판단하고 막 한마디 막 하고 싶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는 좀 어떻게 지나셨나? 근데 뭐 혼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청년들 중에 이제 주일 대배를 안 드리고 오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이 친구의 삶에 내가 개입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좀 멀리서 지켜봐야 되나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은 좀 어떻게 해보셨던 것 같아요? 잘 안 됐던 것도 있어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잘 됐던 부분들도 있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생각나시는 분 먼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일단은 이건 리더 입장에서 말씀 맞아요. 네. 되게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러웠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리더로 부름 받아가지고 세런들을 이제 케어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어떤 크리티컬한 얘기라든지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하는 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하는 수준의 얘기를 하면은 저는 목사님과 일단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배 왜 안 오는 예배 안 오는 건 오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그 친구나 그 세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은 네, 어쨌든 다 이제 저희 뭐 당연히 목사님께서 그러시겠지만 다 청년들은 목사님 그 아래에서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그거고 리더들은 이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목사님이랑 충분한 교감이 되고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았어요. 청년들이 잘 안 고쳐지고 예배 안 나온다든지 뭐 엇나간다든지 그게 뭐 리더이든 세런들이든 그런 부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임원을 할 때 두 분이 중도 하차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때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회장으로 있었을 때였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중도 하차를 했고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그때 중도 하차했던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고 그냥 식사하고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 중도 하차한 임원들도 있지만은 남아 있는 임원들이 어쨌든 조금 더 부담을 져야 되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사역하시는 방향에서도 그렇고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그거 버리고 야 우리 있는 사람만 다 가자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건 답이 아닌데 물론 불러 세워가지고 같이 하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근데 그래서 저라는 성격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런들이나 그렇게 쉽게 포기 안 그러니까 저도 쉽게 포기하진 않았는데 그냥 있는 사람이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라도 더 잘 지키자, 더 중도 하차 안 하게 그런 생각이 컸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목사님과 일단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조금 더 좋은 선한 방향으로 네,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공유하는 거. 그 저는 옳은 말이 늘 맞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옳은 말인데도 네네.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분량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쨌든 얘기를 하셨을 때 어쨌든 리더 입장에서 전달해야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뭐 예배를 안 하거나 뭔가 예배 왔는데 셀 모임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고민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고 진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셀 모임 자체가 힘든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뭔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게 부담인 건지 셀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뭐 알아차리지 않고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고 좀 조심스럽게 어쨌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랑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금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만약 새벽기도를 나와야 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오는 게 너무 힘들면 집이 멀고 하면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해볼까 약간 이렇게 조금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단계를
조금 해주고 같이 하면 조금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아닌 경우는 셀모임 마치고 예배 마치고 셀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도망을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잡았어요, 제가. 했는데 이제 어쨌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그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에 울고 갔거든요. 근데 우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는 게 맞았나? 좀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한 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머지 세런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고. 근데 이 세런들도 다 집에 가버릴까봐 좀 무섭고. 근데 이 용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 통하지는 않는데 좀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이거 준비한다고 리더노트 썼던 거 옛날에 봤는데 그런 고민, 그러니까 답이 없고 고민만 있는 거. 이렇게 이 지체는 손이 안 잡힌다. 이 지체는 연락이 되다가 또 안 된다. 이 지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안 본다. 뭐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고. 근데 늘 그때마다 그 사람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 맞는 뭔가를 좀 찾으려고는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100% 맞은 건 아니었지만 그랬고. 아까 했듯이 그게 지금 당장의 열매는 잘 안 나왔는데 뭐 몇 년 뒤에나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다시 교회를 나가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거기서 한인교회를 만나서 교회 다니고 있다던가 이런 소식을 종종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됐다 이렇게 좀 마음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주제를 좀 바꿔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 누구를 섬기는 자리고 또 남들 앞에 서고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외에 이제 내가 가진 어떤 연약함이나 뭐 부족함을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섬기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런 시간들을 다 좀 겪으셨을 텐데, 혹시 그러니까 내가 셀장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자리를 맡고 있는데 내가 이런 모습인데 이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좀 보내셨나,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찬양팀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있었고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계속 훈련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어요. 내가 이 전주에 내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들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자격이 내한테 있는 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찬양팀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들 사실 많긴 해요. 그거 충분히 공감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그 자리에 부르신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인간인 내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해져 가는 거일 수밖에 없는데, 부족한 건 당연한 거고, 그런 부족한 분을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데려다 놓으셨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내두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부할 권리가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의지하는 게,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면서 철문피를 깔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리더하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합리화하면 안 되는데, 완벽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가는 것이 좀 내가 못하지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간다라는 그 안 좋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러 번 그 자리를 놓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진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도망가지? 어떻게 여기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고 다른 청년들의 예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끝까지 이제 너무 힘들고 진짜 당장 내일이라도 어디라도 숨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우선은 진짜 어쨌든 여러분들 리더시기 때문에 버티라고, 예, 버티고 누군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 힘도 없겠지만은 조금만 더 이렇게 진짜 너무 힘드시겠지만은 네, 기도하고 그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버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리더들이라면은 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려는 건 아닌데 뭐 통계학적으로 안 돌아오더라고요. 못 돌아오더라고요. 잘 못 돌아오더라고요. 쉽게 돌아오기가 리더들이기 때문에 네, 떠맡았던 게 있고 세런들이 그런 모습들을 봤고 다음 주에 가는데 다른 셀장이 와서 이제 셀 모임을 진행한다든지 뭔가 변동 사항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에 그 청년도 마음에 부담이 있을 거고 그래서 너무 어렵고 지금 당장이라도 교회를 옮기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이 있겠지만은 씨름 끝까지 하셔가지고 그런 죄나 어려움이나 관계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부딪혔을 때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만 더 가지시고 네 리더로서 꿋꿋하게 서 또 부득이한 사유로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 더 좋은 사유는 이제 결혼하고 또 더 뭐 해외로 가신다든지 더 그런 게 있겠지만은 네, 꼭 그렇게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임원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청년이 있어요. 근데 좀 오래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한번 나가면 그리고 그렇게 나갔던 청년들은 그런 어떤 창피함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것 때문에 돌아오는 게 저라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지지고 볶아도 좀 버티는 것도 참 힘인 거 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는 답변해주기 좀 어려울 것 같은 질문이었는데 이게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누군가를 섬겨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토요일 이게 리더 모임이 애들이 오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것도 왜냐하면 주중에 일하고 토요일 날 또 와서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신앙 생활도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이 일들을 좀 하셨는데 혹시 좀 어떻게 조화롭게 좀 그 시간들이 어떻게 좀 보내셨는가 좀 아깝지 않았어요?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한데 왜냐면 다 그 시간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당장 뭐 한다고 나한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런 엄청난 분투와 갈등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나? 저는 뭐 늘 교회에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왜 안 와 이 얘기밖에 못 해요 사실은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분투의 시간을 지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청년들의 질문에도 있었고.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한 사람을 가지고 막 씨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쨌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이거는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막 일을 하고 또 리더에 섬기고 이렇게 했지만 훈련의 과정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쭉 저는 올라왔었거든요. 대학생하고 직장의 시간을 좀 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졸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훈련을 했던 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토요일 날 매주 나오고 리더 모임 하고 끝나면 또 기도회 하고 뭐 주일 하고 뭐 주일 예배 하고 뭐 엄청 어떻게 보면 또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시간들이 계속 쌓이고 때론 도망가고 싶다가도 억지로 나가고 막 목사님도 혼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게 쌓여서 어떻게 보면 좀 훈련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익숙해져서 또 계속 하게 되는 그 자리를 계속 지켜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네.
저는 그 아까 전에 윤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 셀원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셀을 했던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가 저희 셀의 목표였어요. 어떤 셀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 이 두 가지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이 시간이 정말 뭐였지? 내 삶에서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들을 나누고 싶다 보니까 그 시간이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좀 제일 빡셌던 일정을 얘기해 볼게요. 그 2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그 명지 끝에 녹산, 부산 신항만 쪽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해운대에서 출근 시간이 2시간, 퇴근 시간 2시간 그렇게 해서 다녔고, 그리고 거기 그렇게 한 달 하다가 나머지 한 1년 10개월 정도는 부장님이랑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단둘이서. 네.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사실 교회에 오기도 힘들고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너무 멀고 오기 힘들었지만 토요일 날 그래도 우리 셀원들 보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셀 모임하고 주일 날 있다가 월요일 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갔어요. 네, 그런 거를 한 2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사실 많이 썼는데, 근데 그 셀 모임하고 사람들 만나고 신방하는 시간들은 그렇게 아깝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분들이랑 말씀하신 게 거의 비슷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쁘니까 그걸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매 분기마다 뭐 서약서 같은 거 신청서 받을 때 저는 사실 고민 잘 안 했거든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인 게 확실했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살면 날마다 죽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마다 죽어가는 것 중에 내가 제일 잘한 선택이 뭘까, 제일 가치 있게 시간을 쓰는 게 뭘까 하고 했을 때 이거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생 때도 이렇게 보냈고, 저도 이제 직장 하면서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같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그랬고. 근데 그거였어요. 그 일 때문에 한 토요일 오후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한경기잖아요. 사실은 그 중간에 딱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얘기에 나가서 가지고 오전으로 옮기면 어떻겠냐, 아니면 저녁으로 옮기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교회 사정상 좀 어렵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쉽다고 하면 내가 편한 시간에 오전에 편하니까 오전에 가고 저녁에 편하니까 저녁에 가고 하면 그것도 약간 내 편의가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쫄보라서 뭐 하지는 못했는데 맨날 이렇게 째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안 째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처음 기조는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게 뭐 주변에서 누가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도망갔다 안 갔다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일이랑 누구를 섬기는 걸 같이 하는 게 어쨌든 진짜 쉽진 않았던 거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막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신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애쓰신 덕분에 되게 은혜를 입은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청년부 안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진짜 많고, 그래서 모셨습니다.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셀원들이랑 어떻게 가까워져야 되냐, 뭐 어떻게 신방은 가서 뭔 얘기를 했냐, 뭐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냐, 뭐 셀원 중에 새 가족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어쨌든 오랫동안 하셨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좀 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셀원들 신방 아니면 또 이 친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했고 또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세런들 신방하기 전에 우선은 그 세론에 대한 정보를 조금 많이 알아야 되고요. 내가 전혀 모른다. 완전히 처음 만나는 세론이다 하면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셀장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관심사를 일단은 무조건 리더고 셀장이라면은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히 아시고 알아가셔서 요즘 고민이 뭔지 그런 것들도 뭐 알 수 있다면은 아셔가지고 만나서 그 세런이 부담스럽지 않은 식사가 괜찮으면 식사도 좋고 커피도 좋고 아니면 그냥 공원에서 만나서 짧게 네 요즘 공원은 안 가겠죠. 네, 뭐 잘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정보를 알아서 그리고 처음부터 어떤 신앙적으로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수준의 세런이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상적인 것부터 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그 셀 모임을 이제 셀이 배정이 되고 셀 모임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는 이제 시작하면서 무조건 일단 셀원들이랑 1대1 신방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경험상. 네, 무조건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만나셔가지고 네,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그래서 파악을 하시는 게 셀 모임 하시는데도 훨씬 더 이익이 될 겁니다. 유익이 되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1대1로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다 같이 있을 때는 얘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쁘시고 뭐 학업이나 일로 진짜 시간이 너무 없으시겠지만은 틈틈이 아니면은 꼭 만나지 않더라도 그냥 카톡이나 그런 유선상으로도 친밀하게 교제를 유지를 하셔가지고 네, 그런 세론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좀 놀랬던 게 미리 이렇게 세런들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물어보고 네. 저도 그거 생각은 못 해봤네요. 저는 그냥 가가지고 일단 무턱대고 만났죠. 저는 이제 청년들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는 또 알고 있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네. 저는 일단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이 한 텀이 몇 개월 하나요? 지금 이제 반년이죠? 6개월, 정도. 6개월이 네, 한 셀이구나. 네. 그래서 저도 한 텀 동안 한 명씩 다 신방하는 거를 목표로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향상 조금 노력하면 관계 맺는 게 어려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뭐 밥을 먹고 알아가면서 그리고 주중에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노력하면 맺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나와 1대1 관계가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셀 모임 할 때 자기의 삶이나 마음을 나누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던 게 이게 결국 서로의 관계가 열려야 되더라고요. 이 셀 안에서의. 네네, 나랑 이 사람이랑의 관계는 되는데, 그러니까 얘랑 관계가 안 되니까 이게 조금 어렵구나. 그래서 그걸 좀 깨닫고 나서는 셀끼리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셀 모임 끝나면 무조건 셀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엄청 우선순위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셀 모임이 진짜 참여도도 많이 높아지고, 네, 그게 쌓이면 엄청 쌓이면 마음을 열어서 일단 셀 모임에 그래도 한번 와라 하면 오는 게 되는 것 같고, 조금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서 1대1 관계를 노력해서 하고, 그게 조금씩 이제 한 명이 되면 좀 같이 셀끼리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누군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축하하러 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잘 독려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또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신방할 때는
신방할 때 질문 또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먼저 일단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많이 어쨌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고 교회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또 지내고 있는지를 많이 들어서 처음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권면을 할 때는 권면하고 아니면 좀 기다려줄 때는 기다려주고 이렇게 그걸 좀 배경으로 해서 좀 관계를 계속 맺어 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질문에 보면 셀 모임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배운 건데, 그러니까 서로 한 주간 뭐 어떻게 지냈어요? 뭐 이렇게 보통 많이 하잖아요. 일상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너무 다 뭐 잘 지냈어요? 그냥 똑같아요. 뭐 이번 주도 잘 지내 이렇게 그냥 끝날 때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 하나 보내면서 힘들었던 거 하나 그리고 감사했던 거 하나 이렇게 나누니까 조금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게 좀 한번 좀 삶이 공유가 되고,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생각해 오더라고요. 셀 모임 하기 전에 이번 주 한 주 내가 뭐 힘들었지, 근데 어떻게 또 감사했지, 이런 거를 내가 먼저 셀 모임 하기 전에 정리를 하고 가게 되고, 또 그거를 먼저 나누면 사람들이 그 맥락에 맞춰서 또 그 분위기로 나누게 돼서 조금은 좀 더 구체적인 삶을 나누게 되어 수 있었던 약간 팁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어요? 셀 어떤 전통을 만든 거네요. 미리 좀 준비해 오고 오늘 가면 인지 셀장님이 이거 물어보겠네. 그거를 기억하나 기억하게 봐요. 하는. 나 한 주 뭐 힘들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잘 지냈어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네. 근데 이것도 꿀팁이다 진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에랑 좀 비슷한 게 더 있긴 한데 그거랑 이제 다른 질문에서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 첫 셀이 되면 일단 부세장 저도 이제 한 번씩 다 만나려고 하는데 일단 부세장을 먼저 만나려고 했어요. 왜냐면 셀 분위기를 같이 맞춰가야 되는데 부세장에서 다 같은 부세장이 아니고 뭐 셀장을 잘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부세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처음 리더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세장이 어느까지 해줄 수 있는지라고 파악하려면 더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만날 때 저는 신방이라는 단어를 사실 좀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저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뭔가 일처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있는 내가 너 만나기가 일이야 이렇게. 그거는 진짜 저도 싫었고 그래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셀로 만나서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데이트로 해서 우리 뭐 차 마시자 뭐 하자 이렇게 좀 알아가는 시간 가지자 이렇게 했고, 절대 일로 만나는 게 아니다 이거를 데이트 네,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제가 학생 때는 조금 이렇게 또 수업 시간 전에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익숙한 공간 말고 이제 그 지체가 익숙한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학교 때문에 부산에 와 있는 지체는 기숙사에 있거나 뭐 그 집이 해운대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서 같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알바하는데 놀러 가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체가 편해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가면 제가 이제 물어보기도 조금 좀 좋고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기도 좀 편해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려고 했던 것 같고, 부세장도 그래서 부세장으로 저는 보고 싶진 않았고 일단 셀 1으로 봤어요. 어쨌든 제 세계만 있는 지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셀장 없으면 부세장한테 셀 인도하는 게 저는 그게 조금 그랬거든요. 왜냐면 부세장인데 세장이 없다는 이유로 뭔가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조금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든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 한 명 한 명씩 다 만나고 나서 알게 되면 셀 모임 할 때 좀 이런 걸 좀 공유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을 근데 이 지체가 뭐 좋아한대, 뭐 너는 좋아하니? 이렇게 하면서 저만 알고, 물론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셀 전체가 같이 알아서 뭐 공감되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친해질 수 있는 게 있다거나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또 제 안에서 뭔가 세 가족이 있으면 세 가족도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세 가족은 진짜 정보를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럼 세 가족에게 뭐 특별한 뭔가 이런 거 잘한다더라, 이런 취미가 있다더라, 이제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 다른 지체들도 근데 이 지체가 이런 거 좋아한대, 우리 같이 다음에 해볼까? 이렇게 하던가. 그래서 조금 윤지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셀 안에서 좀 교제가 좀 일어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세 가족이 또 다른 걸 좋아하는데 이 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체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뭐
보드 타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다른 보드 타는 지체들한테 이제 연결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동현 오빠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좀 대하기 힘든 지체들이 있을 때 저도 지혜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한 사람이 감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누가 그냥 이 사람이 성격상 괜찮아 보이니까 애를 전담으로 맡겨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기 힘드니까 힘든 거 사실 본성 사람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돌아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오면 그 지체가 너무 힘들어했다는 거를 듣고 아 이거 진짜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그런 그 짐들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면 똑같이 뭐 10이라는 짐을 10명이서 같이 나눠주면 1은 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 10을 지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셀에서도 그게 이제 뭐 셀장이라서 전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지체가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좀 배워가는 거를 좀 훈련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부세장이 조금 너무 처음이 아닌 걸 하면 맡길 때 뭐 마지막 기도를 한 줄 기도 이렇게 부탁한다던가 약간 부세장이 조금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맡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네. 저는 앞에 분들이 다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앞에 분들이 얘기 안 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 네, 생각이 좋습니다. 들어요. 네. 저는 셀 모임 할 때 각 셀원들이 얘기했던 거를 그 처음에는 기록을 했어요. 네, 다 기록을 하고 이 친구가 어떤 얘기했지, 이 친구가 어떤 걸 생각하지, 이 친구가 어떤 거를 그 좋아하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놓고 그것들을 머릿속에 넣으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떤 게 좋아하고 이 사람이 이런 게 좋아하고 이 사람이 이런 거 싫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귀 기울이며 경청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또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셀장이니까 일로서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지체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날 봐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서 다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저는 다 신방했었어요. 저는 한 달 안에 무조건 다 만나자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만나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셀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셀 하는 셀은 다 그렇게 한다. 그리고 너희들만 특별한 거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거다. 조금 세뇌하는 것처럼 얘기하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셀원들이 모두 같이 하는 다 하고 다음에 누가 언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됐고 만났을 때는 그 깊은 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는지라고 내가 물어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잘 던지고 그 사람이 장문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을 처음에는 단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장문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셀 모임 했을 때도 나한테 해가 끼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지 무장해제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물론 그 셀원들끼리는 저는 좀 연결하기 너무 힘들긴 했었어요. 그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셀원들이랑 연결돼 있으면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게 또 보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셀원들끼리 사이가 좋고 조금 더 얘기할 만하다 싶으면은 저는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윤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같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우네요. 이건 좀 그냥 막간의 질문인데 어쨌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같은 공동체에 있었잖아요. 질투가 나니까 어쨌든 이렇게
여자 자매를 만나야 될 때도 있고 남자 청년을 또 만나야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혹시 뭐 질투 안 했냐? 예, 왜 남자친구가 딴 여자랑 이렇게 밥 먹고 있어? 뭐 이런 어떤 질투할 수 있죠. 하는데 질투는 안 하셨나요? 네. 네, 저희는 서로 그런 질투는 없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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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탐지기를 좀 준비해 주시면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없었는데 이제 제가 리더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리더를 안 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이제 셀장으로서 또 세런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집사님도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세런들 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때는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어떤 리더 활동을 안 했어가지고 주말에 이제 전화 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이제 전화 오고 하고 이제 주중에 어차피 다른 지역에 있어서 사실 좀 이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세런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런들 식사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토요일도 리더 모임으로 시간이 꽉 차 있고 기도회 하면은 뭐 8시쯤 돼야 통화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주일도 그 정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시간을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되는데 세런들한테 보내는 관심이 너무 과하다. 아니 그럴 수 있죠. 나도 난 지금 이렇게 방치돼가지고 버린 거 아니냐. 뭔가 청년부의 새로운 소식과 함께 뭔가를 듣고 싶고 얘기도 하고 일주일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섭섭하겠다. 네 저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타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어가지고 또 그런 위로들도 필요할 때가 있었고 맞아요. 일하다 보면 힘든 게 있으니까 네 제가 좀 챙겨줘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질투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네. 전 어떤 대상에 대한 질투라기보다 저도 이제 오빠랑 같은 맥락으로 뭔가 셀을 케어하다 보면 에너지나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나보다 좀 우선순위가 될 때 서운한 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봤을 때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크게 오빠는 임원을 또 더 많이 그러니까 리더 셀장보다는 임원으로서 했던 게 많았어서 1대1 만남보다는 전체를 뭔가 관리하고 케어하고 뭐 진행하고 이런 게 많았어서 저는 질투를 뭐 느낄 만한 일 잘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서운함에 있어서는 이제 같이 임원을 할 때 이제 오빠가 회장이고 제가 부회장일 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러니까 주중에도 뭐 평일에도 계속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끝나고 시간이 돼서 데이트를 하는데도 여전히 자연스럽게 일 얘기가 나온다든지 누구 얘기가 나온다든지 청년들 얘기 막 하고 뭐 그러고 있는 데이트하는 거예요. 데서. 목사님 어쩌나 이렇게 막 또 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뭔가 딱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그때는 서운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많이 이제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소진이 된 상태로 항상 저를 만나게 되잖아요. 항상 지쳐 있고 피곤하니까 저는 이제 좀 편하게 대하게 되다 보니까 항상 피곤한 모습만 보고 이런 부분으로 많이 좀 서운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이제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오빠가 졸업을 하고 오빠는 타지에서 일을 잠깐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시간들에서는 또 제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오빠는 좀 쉬는 시간이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저는 또 셀이나 팀이나 어떤 걸로 항상 바쁘다 보니까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약간 그런 협의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좀 집중하고 주일이나 이럴 때는 그래도 셀에 집중하는 걸로 좀 얘기를 둬서 그런 약간 협의점을 만들어서 주일은 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좀 더 우선순위 돼도 괜찮지 않나 이런 대화를 미리 해서 그런 합의점을 만들어 가서 이제 리더 생활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성 친구 때문에 리더로 섬기는 걸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왜 토요일까지 교회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실제로 그런 청년들이 좀 있어서 근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아내가 교회를 저랑 결혼하면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더 저도 좀 이해는 되죠.
저도 막 엄청 질투가 있거나 하지 않았던 게 답이 잘 안 되네요. 많을 수 있죠. 셀장 각자 셀장 이걸 하니까 이제 셀원들 신방하러 간다, 이렇게 만나러 간다 하면 근데 그게 더 오히려 나서 제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저도 공동체에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에 가면 제가 이 사람을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리고 누구 만났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뭐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언제 누구랑 만나기로 했고 지금 만나러 가고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면 해줬구나. 그러면 저도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저도 이제 얘기해주게 되고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하니까 조금 오해가 생겼던 게 오빠가 그 친구 중에 교회를 좀 처음 오랜만에 만났던 친구를 데려왔고 그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 교회 카페에서 이제 그 책 보면서 카페에 있었는데 누가 그걸 보고 태연이 오빠가 어떤 여자랑 같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누구 친구라서 안다 이렇게 해서 오해가 없이 풀렸는데 만약에 미리 몰랐으면 약간 저도 마음 상할 일이 아니었는데 약간 그럴 뻔해서 좀 얘기를 소통을 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저도 잠깐 그 임원하고 이제 떠나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은 아니고 그 임원 이렇게 자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제가 있던 공동체에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배만 하고 공부만 하고 도망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뭔가 부모님이랑 트러블 나거나 뭐 하면 일단 교회에 와서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딱 가족밖에 없고 근데 해야 될 것만 있고 마음 둘 곳이 진짜 쓰니까 저 오빠는 좀 더 의지하게 됐는데 저 오빠 이제 임원을 하다 보니까 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연락들이 잘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서운하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거는 제가 하나님 일이나 뭔가 제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거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일들이 있고 집중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집중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되면 다른 사람 인생이 잘 살아 보이네. 이렇게 갖고 이 사람 인생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 나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겠구나 약간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몇 번은 저는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은미한테 대해서 질투했다기보다는 그 은미가 누구랑 만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이는 경향이 있을 때가 보였어요. 그때 연애한다고 얘기되기 전이었어. 플러팅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약속 잡아라.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은미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풀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잘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잘 미리 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 네, 그런 부분 결혼에도 중요하지 않아요? 좀 말을 안 해서 맨날 혼나거든요. 신방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얘기해줘도 되는데 전날에 나 갑자기 내일 약속 있어 이러면은 그러니까 2번 안 살아본 제가 그냥 나쁜 사람인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이제 청년들이랑 함께 이제 섬기면서 정말 행복했고 힘든 시간들은 좀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었던 순간들 그리고 우리 지금 청년의 자리에서 청년의 시기를 또 섬기는 자리에서 보내고 있는 청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고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목사님과 임원들, 청년들 이렇게 이런 시간 불러주신 게 제일 행복하고요. 이렇게 감사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렇게 청년회 때 리더로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드니까 오시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청년에 했던 것들이 다 쫙 한번 훑어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땠지?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장년으로서 되게 많이 어떤 그 청년 때 열정이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이나 그런 모임들이나 이런 게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리더로서 너무 헌신하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잘 또 세런들과 목사님과 다 함께 우리 청년 공동체 잘 또 꾸려 나갔으면은 좋겠고요. 올해 이제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을 이제 꾸리는 이 가장으로서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건강하게 잘 가정 잘 이끌고 또 아이들이 이제 커감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세런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더 가까이 해야 되나, 이제 주입식으로 교회 가고 뭐 이렇게 무조건 가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씀과 가까워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게끔 중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냥 소소한 거에 많이 행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우리가 같이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싶어서 리더도 섬기고 또 이렇게 함께 하는 건데, 그거를 같이 뭐 팀이든 셀이든 또 리더 모임 안에서 또 마음 맞는 사람이든 같이 뭔가 우리 이번에 좀 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었던 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 자체가 다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작년으로 오면서 혼자 더 씨름하거나 가정 안에서 또 함께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함께 하는 거에 대한 기억들이 그냥 또 과거여서 그런지 더 아련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서로 우리 이번에 좀 세기 한번 결단해보자 이렇게 하면 좀 찔러주고, 나 이렇게 깨워줘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막 좀 때로는 나 못하겠다 이렇게 투정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순간이 좀 행복했던 것 같고, 또 행복한 거는 또 그때 공동체로 함께 했었던 기억을 또 계속 추억해주면서 나를 찾아주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회 때 아까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회 때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하고 이런 모양들이 있고, 또 작년이 되면 또 변화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때 진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누리고 배울 수 있는 이 순간들을 잘 누렸으면 좋겠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잘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은 제가 셋째가 생겼어요. 뜻하지 않은 또 가족을 맞이하게 된 한 해였는데, 제가 근데 진짜 이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여유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게 생각하고, 나 이제 이게 둘째를 3월에 되면 어린이집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나의 시간을 보내거나 이런 보내야지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 이렇게 어그러져가지고 처음엔 진짜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다시 조금 더 또 육아에 분투해야 되는 또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근데 소화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염려와 두려움이 좀 많은데, 그 마음을 놓고 또 적절한 타이밍에 네 맞아요.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이따가 어차피 같이 기도할 거긴 한데, 우리 은미자매 그 예전에 이렇게 자료들 이렇게 보다가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했던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기쁨이 있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생겼던 지체가 같이 그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사적으로 얘기하면서 미안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지? 이게 어떻게 하면 동시에 더 들어올 수 있겠지? 고민을 같이 나누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까 했던 뭐 한 영혼 살리는 게 마음도 쓰고 재정도 쓰고 시간도 쓰고 기도도 쓰고, 근데 잡히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울면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더라.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나누는데 그 시절에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게 제일 기뻤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저도 졸업했는데 기억해 주시고 좋게 기억해
주셨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일단 겉면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도 좋게 받아주셨으니까, 좋게 기억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리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했었는데 그냥 헛된 게 진짜 없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리더 모임 말고도 뭐 행사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다 헛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 너무 진짜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헛된 거 없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청년에 하나님 만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같은 시간 보내고 하나님한테 심플히 발견하고 또 치유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진짜 값진 일인 것 같아서 잘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그런 뭔가 신앙적인 것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사실 듣기만 해봤지 어떻게 해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교화지 1년 넘었을 때부터 잘 모르다가 이제 최근에 시작해 보는데 되게 어색하고 잘 모르겠고, 이렇게 약간 그런 첫 셀모임 하는 느낌? 그렇죠.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신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맞춰가는 중인데, 방식이나 이런 거에 뭐 정해진 건 없겠지만 어쨌든 지혜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잘 누리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그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셀 모임 하고 리더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그 셀원들이 매 순간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정말 귀하고,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공유해주고 얘기해줄 때마다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가는 것, 그것도 정말 기뻤고, 그리고 제가 셀을 만나면은 그 셀원들이 모인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그것들을 셀원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같이 누리며 나갔을 때가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셀장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정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작년이 되고 나서부터 청년회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셀원으로 셀장으로 살았는지 생각을 사실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멀어지다 보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시 또 알게 되는 시간이 됐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그런 것들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그 회사에서 많은 일들이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또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들을 그 절대적인 시간이 좀 많이 부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동시에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꾸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저희 집도 그 모태신앙이 알다 보니까 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을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